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쌍용차 손배 가압류 판결 등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는 다음 달 초 기구 결성을 발표할 예정인데 50억 기금 모금, 노동자 증언대회 등을 통해 손배 가압류 문제를 이슈화할 계획이고 국회가 손배 가압류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다로 씨가 분신해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78억 원에 달하는 손배 가압류로 노조비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과 급여까지 차압당한 절망적 상황에서 배다로 씨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 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도 손배 가압류의 항거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에 정부도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지만 신종 노동탄압수단은 신종이란 수식어를 떼어낸 채 여전히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는 노조법에 의한 합법적 쟁의 행위일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데 노조법 등의 쟁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너무 많아 합법 파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를 반영해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담병 의원이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다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동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17일에서 2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지난 6일 제안한 우리 측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 측이 호응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또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이달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바라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진행돼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시급성을 고려해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충남부, 경기, 대전, 세종 등 5개 시도에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소독, 이동통제, 지도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마을 방송 등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을 알리고 3,780여 명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가금류 농가 소독에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H5N1형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가는 총 18곳이며 오염 여부를 조사 중인 곳은 19곳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연내 전면 차단됩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최근 카드사의 1억여 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늘 신당 창당 준비기구위원회 명칭을 새정치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 측은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 신당으로 정해 일단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종 당명은 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0세 황금자 할머니가 어제 새벽 1시 30분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노안으로 별세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황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접수된 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다음 달 중순쯤 만나게 될 듯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한 설 이벤트가 아닌 분단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자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